잠자는 근육을 깨워라. 어떻게? 100세까지 통증 없이 사는 비밀.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 안경 없이.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재활운동 현장에서 37년 동안 활동한 베테랑 운동 전문가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여자 필드 하키 국가대표 등 담당 치료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10년부터 아펠 운동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상담 심리학 치료를 공부해서 아픈 사람을 위한 남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40년 가까운 재활운동 현장 경험을 토대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면서 움직임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몸속에 잠자는 근육을 깨우는 아펠 운동법을 고안해냈다. 지은이 유경선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면서 두 분이 같이 지으셨네. 이제 100세까지 통증 없이 사는 비결.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 왜 잠자는 근육을 깨워야 하는가? 100세 시대 무병장수는 모두의 꿈이자 소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무병장수와 삶과는 거리가 멀다. 현대는 휴대폰이라는 신기한 도구에 갇혀있다. 집카페, 사무실, 지하철 등등등등. 머리는 몸의 무게의 중심이 있지 않고 앞으로 쏠리고 어깨는 둥글게 몰려있다. 끊임없이 타이핑과 마우스로 일한 문제점은 정착점은 통증이다.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에 조직이 재활운동을 하면 만성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회상이 없는 통증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통증은 만성화 되고 때로는 부위가 넓어지면서 심각한 경우에 크지 않은 자극에도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을 인한 불안은 신체 부위의 근육을 잠재우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필자는 2014년 심각한 디스크 살절로 통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인석이로 필자를 만났다. 몸을 투시하듯이 보는 필자의 전문성에 놀랐지만 무엇보다도 통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통증 있는 몸을 바라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한 번 더 놀란 기억이 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우리 둘은 다시 만났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현재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어딘가 몸이 불편하기 시작하거나 통증이 만성화되거나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르기 원할 전전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모든 통증과 불편함에 대해서 마법의 운동치료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발, 골반, 등, 목, 허리 등 이렇게 특히 왜 근육이 잠을 자는지 잠을 자는 근육 중에서 대표적인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깨워야 하는 중요성과 근육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주요 부위인 목, 어깨, 허리, 무릎, 팔에 관한 통증 사례를 통해 잠자는 근육을 깨우는 넘겨볼 과정을 설명했다. 40살이 넘어가면 우리는 누구나 몸의 성적표 또는 몸의 이력서를 받게 된다. 몸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기 몸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있다. 무릎, 어깨, 허리 통증으로 때로는 무너진 허리, 갸우뚱거리는 걸음걸이, 좌우 위대청의 골반 등 견정 잡히지 못한 체형이 그것이다. 나이 들면 얼굴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몸에 대한 책임도 같은 무게로 존재한다. 세월을 타들 수도 나이를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초라한 몸의 성적표에 대해서 자기 몸의 위로와 인정을 먼저 해주기를 기대한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자기 몸에 대해 미안함이 가득할수록 운동 재활이 많은 자세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회복의 속도는 훨씬 빨랐다. 죽기 전까지 통증 없이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 운동 외에도 많은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소식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대사 증후를 줄이거나 인공섬유로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서 신진의 염증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질병 없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40년 통증 운동 재활 현장에서 수만 명의 사례를 경험했다. 돌이켜 보면은 찾아와서 통증을 호소했던 한 분 한 분이 필자의 스승이요.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에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만이 자신의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파트 1. 몸을 알아야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근육 움직임의 원천이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많은 근육을 갖고 있다. 근육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다양한 근육이 있다. 근육은 근육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골격근이다. 골격 근육 체중의 40%를 차지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한다. 손을 걷어서 물건을 짚기, 청소, 진공 돌리기. 한편 근육에는 골격 근육에도 심장 근육과 내장 근육이 있다. 이들 근육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가 없다. 근육을 움직이는 순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령에 나티에서 10kg 쌀을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쌀 판매 코너에서 10kg 쌀을 집어들어서 카트에 넣는다. 움직임 근육과 달리 자세 유지 근육은 신체 활동과 움직임에 있어 자세를 안정화하는 근육이다. 우리가 어머니 서는 자세가 가능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세의 유지 근육이 몸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알고 있다. 몸이 중력을 거스르며 똑바로 서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추뼈 가까이에 있는 속 근육들이 미세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속 근육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몸의 중심을 잡고 척추를 서들어가는 코어 운동이다. 겉근육과 속근육은 균형이 중요하다. 앞서 얘기한 겉근육과 속근육 균형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몸의 자세를 잡는 것은 속근육이 제일 끊어지 못하면 겉근육의 힘이 아무리 세고 근육의 크기가 커도 목표한 것을 효과적으로 낼 수가 없다. 헬스장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겉근육을 발달시키고 강화하는 운동에 집중한다. 겉근육과 속근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의 사용 순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이 움직일 때 몸의 자세를 잡아 안정화하는 속근육이 먼저 활성화하고 평소 잘 들지 않는 무게인 10kg 쌀을 넣을 때 몸이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팔의 힘으로만 쌀을 들려가다 보면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팔 근육과 관절의 무리가 가해져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속근육을 강화하기가 쉽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하기가 쉽다. 속근육에는 강근센서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허리가 아플 때 속근육이 통증으로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고 수축이 딱딱해진다. 속근육을 빠르게 또 미세하게 오랫동안 움직일 성질이 있다. 근육에도 독소리 5형제가 있다. 600여 개의 근육 모두가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독소리 5형제 근육, 엉덩이 근육, 광배 근육, 장요근, 햄스트링, 정어리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은 바른 자세를 만드는 필수. 두 번째, 광배 근육은 등을 맞춰주는 등공신이다. 세 번째, 장요근은 척추 안쪽에서 시작해서 골반 쪽의 근육과 합쳐져서 허벅지 안쪽까지 붙어있는 근육이다. 스쿼트 하기가 좋다. 그리고 장요근, 네 번째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무릎 건강을 책임지는 비밀병이다. 달려가다가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감소하기, 방향 전환하기 등에 사용하는 근육으로 무릎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햄스트링. 다섯 번째, 다리 장단지 부근의 종아리 근육은 발목 건강과 직결된다. 종아리 근육은 온몸의 버전 혈액을 너희 심장으로 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햄스트링.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을 겪는다.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의 크기와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30살부터 매년 0.5%씩 근육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근육 감소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근육 감소도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질병에 노인에 비해서 2.5배 이상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이 더 높았다. 근육이 들어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격한 운동 후에 느끼는 근육통 외에 달리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근막 근육 이상으로 중요하다. 근막이란 근육 이상으로 근막은 중요하다. 자, 이상 책을 읽어볼까요? 근육 이상으로 시간상 여유가 있을 때 필자는 대용량 덩어리의 돼지고기를 구매한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만두, 소영서, 불고기, 앞다리 등등등등 소포로 되어 있다. 맛벌이 부부로서 구매한 덩어리 고기는 한 끼 먹을 만큼 소분해 두어야 요리가 편리해진다. 근육과 근육 사이에 미끌한 하얀 막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근막이다. 근막, 그것이 알고 싶다. 근막은 근육을 썩어 있는 막이다. 사람의 근막은 8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거미줄과 같은 형태를 띈다. 근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근막을 제2의 골격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근막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 기능이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 근육의 안정성을 높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세 유지는 근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특성에 기인한다. 근막은 신축성은 적지만 부드럽고 강한 콜라겐과 높은 탄력성을 지닌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막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미끄러짐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 근막은 근막 개별이 아닌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피부편에서 깊숙한 곳으로 전신을 덮여주고 있다. 하면 근막의 특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력이다. 장력이란 근막과 근막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다. 근막과 관련된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육과 장기를 덮고 있는 근막과 관련한 질환에 어떤 것이 있을까? 적적 근막염과 근막 통증 증후군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적적 근막염을 오래 뛰거나 걷기 또는 빠른 무리한 사용 때문에 적적 근막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이 일어난다. 적적 근막염의 경우에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한데 이는 근막이 서쪽에다가 발을 움직이면서 근막이 갈라져서 발생하는 통증이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적적 근막염은 발바닥과 발목 그리고 종아리 등 주변 부위를 스트레칭하거나 마사지하면 비교적 손쉽게 완화가 된다. 근막 관련 질환 중에서 적적 근막염보다 우리 일상에 더 훨씬 가까이 있는 것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얼핏 들으면은 질환 용어로만 무슨 질병인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나 등에 걸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근막 통증 증후는 안구건조증 또 손목 털을 거북목 디지털 질병으로 불린다. 2019년 디지털 질병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 300여만 명, 안구건조증이 230만, 거북목 증후군이 220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17만, 근막 통증 증후군이 단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질병임을 알 수가 있다. 근막이 생기는 통증, 일명 근막통은 왜 생길까? 수질에서 가부로 인해서 조직 손상, 피로 때문에 생긴다. 자세 유지하는 근육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근육 전체를 덮고 있는 근막도 함께 불편한 것이다. 근막의 피로가 누적되거나 손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혈액순환은 원활하지 않고 세포 조직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마침내 통증에 이르게 된다. 근막의 통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근막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하고 근막을 이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스트레칭을 통한 길이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손의 압력이나 폼, 롤러 등 집에 있는 소도구를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컴퓨터, 아이패드, 이처럼 우리 몸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때 근육과 함께 근막도 반드시 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다. 근막에 관절 바른 가동 범위가 바른 자세를 만든다.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다. 청소 로봇은 간단하게 최근의 연구 팀은 흉어 로봇 관절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로봇의 발전에서 이렇게 뼈를 지탱하는 것을 인간의 몸 안에서 187개의 관절이 206개의 뼈를 연결을 지탱하고 있는데 로봇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관절을 알아보자. 187개의 관절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 어깨관절, 척추. 첫 번째 고관절은 골반과 대퇴골을 이어주는 관절, 엉덩이 관절이다. 두 번째로 어깨 관절은 상완골, 견갑골, 쇄골 등 세 개로 만들어져 있고 세 번째 척추는 우리 목과 등, 허리, 꼬리 부분까지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관절의 정확히 가동 범위가 다르다.
관절의 가동 범위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체 기능과 움직임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울증을 거의 지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십견 등등 관절 질환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오십견은 이름이 생소하지만 그래서 고관절 질환의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 혈중 여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통풍성 관절염,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골관절염, 골절되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근손실과 대사 감소,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고관절 골절이 있다. 80대 초반에 K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었다. 그동안에 할머니가 집안 살림과 식사를 살뜰히 해줬기 때문에 K 할아버지는 의외로 집안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절은 왜 바른 자세가 중요할까? 바른 자세는 발목, 무릎, 척추, 어깨 등 주요 관절이 바르게 정렬된 상태이다. 바른 체중 분산으로 몸의 주춧돌을 세워라. 인류의 출현 이후의 직립보행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두 발로 이렇게 근력으로 바로 놀라운 능력은 지상에서 안정되기 위해서 물체는 최소한 3개 이상의 3개로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나온 위대한 천재 로날도 다빈치는 일찍이 바로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보고 인간공학은 최대의 걸작이고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했다. 바로의 하체 구조가 없으면 인간은 쉽게 피로를 느껴서 오래 걷지도 못하고 빠르게 달리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발에 관련된 저혈 질환은 발에는 온갖 뼈, 관절, 인대, 근육이 집중되어 있고 발바닥은 하체인 것으로 연결되어 체중을 분산시킨다고 하더라도 발의 모든 하중이 쏠리는 만큼 발과 발목의 부상과 염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염증 질환까지 아니라도 발이 불편해서 생기는 일들은 일상적으로 많다. 지금 생각해보는 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 내 발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현대는 노트북 등등등등으로 해서 현대 주의할 점은 허리를 가하게 뒤로 젖혀서 무릎이 가하게 퍼져서는 안된다. 힘을 줘서 자세를 만들면 있어서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바른 체중 분산은 발의 행하체와 종아리를 살려서 발 전체의 하체를 유지하고 살아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발의 하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소 신발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과 발목은 몸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0대 중반 A씨가 얼굴에 여기저기 밴드를 하고 모임에 나타났다. 혹시 술을 마시고 넘어졌냐고 물었더니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는데 얼굴에 땅에 닿았다고 한다. 발과 발목 관절의 유연성과 관련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낙상과 이로 인한 부상의 위험은 나이에 비해서 낙상과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감각의 중요성을 표현할 수가 없다. 필자고리 덩어리 현장에서 살펴보면 발에 골고루 체중 분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막연한 분산보다는 60% 이상의 발 뒤꿈치에 관한 체중 분산이 바른 자세에 부합한다. 삼각형이 된 발, 체중 분산할 수 있는 발의 구조가 100년 걷기도 충분하다. 이렇게 잘 하면은 100년 걷기도 충분하다.